지금 전략공관위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중성동갑에 추천 의결을 했고 이 내용이 지금 재신 신청 기간을 지나서 최고위의 의결을 되면 최고위 의결 뒤에 당무위에서 행정 절차를 마쳐야 공천이 확정되는 겁니다. 그 사이에 이제 최고위 의결이라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은 이 최고위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거든요. 그런데 그 고민정 최고위원도 사퇴한 마당에 이게 과연 최고위에서 받아들여질지 이 부분이 좀 주목되는 것 같거든요. 어떻습니까? 네, 지금 오늘 임종석 실장이 좀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. 그 전현희 전 위원장의 전략공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 이렇게 당에 요청을 했습니다.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성동을에서 중구 성동을에서 준비를 해왔고 또 지금 이 성동 지역이 그렇게 그 양지가 아닌 굉장히 험지로 분류될 만큼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본인이 반드시 거기에서 승리를 일구어내겠다라는 의지를 오늘 또다시 한번 표명을 한 것이거든요. 근데 지금 문제는 당의 이 결정 자체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숙고의 시간을 좀 거친 상황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. 임종석 실장께서는 최고위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달라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그렇게 쉬워 보이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좀 저는 여기서 좀 아쉬운 건 임종석 실장이 지금 그 지역에서 공천이 되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보다 지금 이 문제가 친명 또는 비명의 구도화로 이미 이게 비약이 됐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작에 최고위나 전략공관위에서 조금 더 빠르게 정리해내지 못해서 일이 좀 커진 거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. 그 임종석 전 실장은 지금 예비 후보로 이미 등록이 돼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왕십리역에서 주민들과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? 어떻게 보면은 그 출마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? 그래서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정무적 감각을 굉장히 정무적 오판을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. 첫째는 보면 당의 결정에 대해서 번복해 달라는 건데 그렇다면 모든 공천 신청자들의 재심을 다 받아줘야 되거든요. 그럼 엄청나게 당이 혼란이 생기게 되죠. 그게 불가능한 일이고 두 번째는 본인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고 저렇게 계속적으로 이 공천 갈등을 계속 깊게 하게 되면 중성동갑 문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공천 내용이 길어지면서 총선판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임종석 전 실장이 조금 정치적으로, 정무적으로 좀 오판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. 제가 볼 때 저 기자회견을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는 거의 충격적으로 봤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어떤 이재명 대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임종석 전 실장이 결국은 비명계 그리고 구친문계의 구심점으로 되면서 앞으로 향후에 막강하게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게 분명해졌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저 기자회견을 보면서 확실하게 이번에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되겠다. 더 이상 송파갑이라고 하는 호의적인 공천 제안마저도 이렇게 뭐 철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고요. 아마 다음으로는 지금 그 다음에 임종석 전 실장 다음으로 또 비명계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홍영표 의원이나 아니면 뭐 이 전해철 의원이나 아니면 노영민 전 실장이나 아니면 이인영 의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2차 어택도 감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은 분명하거든요. 그 어떤 공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귀를 틀어막고 시스템화 외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아마 두 분을 통해서 입장을 분명히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그 김병기 공천관리위원을 통해서 걔는 지져도 기차는 간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. 두 번째는 그 대표 정무실장인 김영진 의원이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 막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탈당을 해도 무방하다는 입장까지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 임종석 전 실장이 저렇게 계속 끌고 가는 건 제가 볼 때 민주당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고 있다.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의 정무적 오판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.